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일리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하게 됐냐면, 어떤 걸로 준비를 하게 됐냐면,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한번 이제 오늘 찍게 되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3박 4일 동안 시승할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주 아싸리 그냥 뽕을 뽑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차량을 가져와서 고속도로, 그 다음에 국도, 시내주행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제 오프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마땅한 지금 그런 곳이 없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좀 멀리 나가기도 지금 좀 뭐 핑계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시내주행, 도로주행 이런 것들 실용성 기준을 가지고 한번 차량을 찍어 볼 텐데요. 자,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렉스턴 자체가 이제 쌍용차에서 역사 깊은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이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형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작을 보면 무소 스포츠가 있었고 액티언 스포츠가 있었고 그 계보를 있는 차량인데, 지금 이 칸 같은 경우는 전장이 어마어마해요. 이 5,400mm, 그러니까 5.4m나 되는 전장 길이를 가져서 웬만한 주차장에 무조건 이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이 차를 시승하게 되면서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와, 그 단지 안에 주차장에 주차를 못해요. 칸에 넘어가서 이제 저희 주차장이 이제 이중 주차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 세대에 비해서 차가 많기 때문에 이중 주차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얘가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밖에다 세워두고 이제 좀 4일 동안 이제 좀 지켜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렉스턴 스포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모델이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어떻게 실내나 외관, 성능 이런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높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천장을 볼 수가 없어. 여기를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실내를 보면 실내는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되게 똑같은데, 이제 이 차량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높게 세팅이 돼 있고, 이제 오프로드 약간 그런 중점에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타이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광폭 타이어가 좀 적용이 돼 있고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높이만 보셔도 일단 이 차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와, 여기 타가지고 딱 내리잖아요, 발이 안 닿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기 키가 좀 크다고 하신다고 이제 좀 장담을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한번 타보세요. 이게 발이 안 닿으면 키가 크지 않은 겁니다. 키 작으신 분들 웬만하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차량에 올라오게 되면 일단 높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높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스타렉스나 카니발보다 살짝 높은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별로 안 높을 수도 있거든요, 막상 탑승해서 보면은. 근데 차를 문 열고 내려요. 그러면 발이 안 닿아요. 그래서 이걸 꼭 밟고 내리세요. 이거 그냥 무턱대고 열었다가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 차량을 좀 타시게 된다면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뒷부분을 보시면 최대 적재량이 500kg라고 돼 있어요. 이 칸 같은 경우가 500kg가 있고 700kg가 있어요. 이제 500kg는 이제 승용형 모델로서 이제 후륜 서스펜션이 이제 5링크 타입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5링크 타입 코일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승차감에서 아무래도 이제 승용형에 조금 더 가깝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승차감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700k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적재 기준, 그러니까 뭐라하면 그 중심이 화물 적재용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판 스프링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파워 리프 스프링이라고, 리프 서스펜션. 정정할게요. 파워 리프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이게 화물 적재 기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데를 타시거나 뒷자리를 좀 타시게 되면 조금 그런 승차감, 좀 안 좋은 승차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파워리프도 타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판스프링 하면 버스나 이제 트럭에 적용되는 현가장치인데, 이게 좀 타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좀 많이 꿀렁꿀렁대고 좀 튕기는 맛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500km는 승용 모델에 좀 더 적합하다. 이제 많이들 사시는 모델이 500km다. 또 짐을 많이 실는 분들은 이제 700km를 많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칸을 딱 열면 이제 픽업 형태잖아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많은 짐들을 실을 수가 있고, 이게 적재량 500km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짐들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됐고, 특히 이 트렁크 열리는 게 지금 저도 많이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이 차량이나 관련된 차량을 타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질문을 드렸더니, 이 열리는 게 원래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지? 초창기 모델 액티언 이런 애들에서는 좀 막 내리게 되면 퉁 털어지고 그랬대요. 갑자기 확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부분이 좀 개선돼서 나온 것 같은데, 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차를. 후면 쪽을 한번 다뤄봤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제 국내 픽업 시장의 유일한 차종이거든요. 이제 뭐 현대에서 산타크루즈도 나오고 뭐 여러 픽업 모델이 나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쌍용이 좀 독보적인 그런 걸 갖고 있는 차종입니다. 픽업 시장 뭐 쉐보레 콜로라도도 있고 뭐 다찌램도 있고 이런 애들도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뭐 다찌램은 정확하게 수입이고, 이제 쉐보레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쉐보레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본판이 미국 차니까 사실 국산차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가격 차이도 거의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저라면은 당연히 이 녀석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주 효자 노릇을 하는 차예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를 바꾸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초기화 버튼, 여기 통화 버튼 버튼이랑 볼륨 설정, 이제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고, 이제 메뉴를 한번 보실까요? 메뉴 한번 보시면은 이게 빛이 반사돼 가지고, 잠시만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설정은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연비는 제가 느꼈을 때 이 덩치 대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7, 8km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좀 막히고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면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6, 7km. 그리고 고속을 주행했을 때 한 10km 정도 나오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 나쁘진 않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이거가 몇 가지 메뉴가 또 있는데, 이렇게 주행거리도 뜨고 출발 후에 몇 킬로 달렸는지 라는 정보도 나오고, 연료 소비량까지 조트하게 떠요. 그리고 시계, 공기압 표시, 요소수 레벨까지 표시를 해주고, 두 번째 메뉴는 속도.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이제 테마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길게 누르면 이제 이게 속도계가 꺼지거든요. 이 무브 버튼을 끄게 누르시면, 근데 이거는 사실 야간에서 조금 더 돋보이는 거라서 사실 주간에서는 크게 뭐 막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른 메뉴를 또 보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대기, 그 다음에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설정을 보면은 좀 되게 많아요.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아서, 잠시만요. 이거를 조명, LCD 외 조명, 바퀴까지 조명할 수 있고요. 이제 안전장치도 여기서 민감도를, 전방추돌 같은 경우는 민감도를 조금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후측방 접근 원교,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띵동 소리가 나요.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ADS도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도어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그 스마트키 관련돼서 있는 거라서 되게 똑같고요. 라이트가, 이건 웰컴 사운드, 잠깐, 웰컴 사운드가 아니라 오토 라이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으로 치면은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고 뭐 나가는 기능, 나갔을 때 꺼지는 기능, 그런 것들이고, 이게 좀 특이한 게 이게 방향지시등 사운드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가끔씩 물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렉스턴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가 현대 기아 거랑 똑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소리인데, 이거를 바꾸면 예, 이런 종류가 있어요. 솔직히 벨소리 같아서 나머지는, 두 번째는 괜찮은 것 같아. 두 번째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상위 트림으로 빠져야 있는 건지는 제가 자세한 거는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어서 음량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웰컴 굿바이 사운드 설정할 수 있고, 이게 뭐 웬만하면 다 있지 않을까요? 현대 기아차 이제 좀 프로 옵션이 많은 차량을 타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모든 차들이 그렇다시피 거의 낮은 트림만 타게 되니까 상위 트림 처음 타봤거든요. 그래서 뭐 설정 정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계기판 정보가, 또 계기판 정보는 이게 소개시켜 드린 것이 전부가 되겠고요. 내비는 뭐 똑같아요. 5대5 분할 화면으로 현대 기아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진짜 현대 기아랑 비슷한 부분이 솔직히 좀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데는. 대부분 현대 기아를 많이 타시니까. 그리고 이것도 에어컨 자체도 좀 직관적이어서 좀 마음에 들고요. 여기 무선 충전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충전을 하게 되면 좀 열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게 장시간 할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뒷자리로 옮겨 타게 됐는데, 이 뒷자리가 사실 그렇게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이게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 등받이가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각도가. 그래서 이것이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근데 이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타보면은 뭐 각도 조절 안 돼서 불편함은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막 허리가 90도로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데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거리를 뛰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편한 각도가 있잖아요. 이제 좀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좀 더 누워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각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할 때는 조금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뒷자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 여기 뒤에 센터 콘솔 뒤에 에어컨도 있고요,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밑에 수납함이 있어요. 차가 좀 더러운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밑에를 좀 당기게 되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밑에 이 바가 있는데, 양쪽으로 한 번씩 당기고 밑으로 당기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가 수납 공간으로서 좀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좀 수납함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마련한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발 갈아신 때나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성능이나 이런 건 주행을 하면서 이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여기서 소개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성능에 대해서 아직 간단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고 타신다면
이제 시인성에 있어서는 솔직히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전면 개방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175거든요. 그래서 키가 175인데 전면 개방감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높이가 높아서 이 양쪽을 볼 때 양쪽을 내려다 보는 게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이제 앞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니 시인성이 크진 않은데 이제 양옆이 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상쇄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넓고, 좀 오랜 시간 동안 타봤는데 이 차 사고 싶어지는데. 픽업 자체도 솔직히 처음 타보고, 이 뒷자리 짐칸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써먹어 봤는데, 와 진짜 커요. 생각보다 많이 커서 이게 많은 짐들을 실을 수가 있고, 자전거도 실을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화목한 적재함 위를 조금 넘어간다면은 좀 묶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얘는 이제 픽업 이제 시장 뭐라 해야 되지? 종류 세그먼트 특성상 픽업 트럭이긴 한데 법률상으로는 이제 화물차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이게 고속도로 달릴 때나 그럴 때도 1차선으로 이제 계속 주행하는 게 안 되고요. 화물차다 보니까 하위 차선을 이용하셔야 되고, 또 적재함 같은 경우도 이제 노출이 될 경우에는 좀 묶는 것이 좋은 편인 것 같고, 묶는 편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솔직히 픽업 문화에 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량의 특성을 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 주행은 확실히 좀 이게 대형 SUV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드러운 감각을 좀 더 구현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도가 조금 붙으면은 그 부드러움 정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SUV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무게중심이 위에 있고 또 그런 하중을 또 받을 때 좀 거칠다 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그런 걸 고려하고 봤을 때 시내 주행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다만 고속에서 이제 조금 주행을 했을 때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좀 덜컹거렸어요. 많이 그 요철 같은데 다리 이음새라든지 그런 것들을 넘어갔을 때 좀 덜컹거리는 게 조금 있어요. 그런 거 아까 말한 부분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고속주행에서는 조금 덜컹거림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거 빼고 다 좋아요. 그거 빼고 좀 괜찮은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차를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픽업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국내 시장에 들어와봐야 콜로라도나 이런 애들은 수입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차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고, 크기도 사실 어마어마해요. 이제 본판이 미국 차다 보니까 사실 크게 불편하기도 하고, 크기로 치면은 얘도 그만하니까 사실 비교할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일단 픽업 시장이 유일하잖아요, 이 차가. 다른 국내 브랜드는 없어요. 산타크루즈가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픽업으로는 이제 산타크루즈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국내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확정됐었나? 아무튼 나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걔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제 시장이 또 갈라지겠죠, 어떤 방향으로. 아직까지는 또 쌍용이 이런 부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유니크한 스타일로 나간다면은 그래도 조금씩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보리도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히트쳤거든요. 이제 쌍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보리도 초반에 되게 이제 인기를 끌었고, 사실 코란도가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도심형 SUV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또 맞춰가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제 의견으로 보자면 좀 아쉬워요. 티보리의 이미지를 이제 코란도에 좀 붙였다는 게 조금 아쉽고, 조금 3첩보로 세긴 했는데, 어쨌든 이 차를 조금 제가 느꼈을 때 요약을 하자면, 일단 덩치가 겁나 크다,
엄청 크다. 엄청 커서 처음 운전할 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적응하면 이 차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차를 진짜 이 차 말고 다른 차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렉스턴보다 높이가 좀 크거든요. 이게 타이어 자체도 되게 큰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높이 자체도 좀 높게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SUV랑은 조금 한층 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높이 면에서. 그래서 소렌토가 작은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앞을 봤는데 이게 소렌토 루프가 보이는 거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높은 차들의 천장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버스를 탈 때 말고는 쉽지 않은 건데, 일단 주행은 저는 딱히 주행에서는 크게 말할 게 없어요. 딱 여기까지. 이제 나머지는 기능들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직접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행 부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